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KBS 통합 뉴스룸 5시 뉴스입니다. 법무부가 오늘로 예정됐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면 감찰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추후에라도 다시 진행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데요. 사상 초유의 일로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법무부와 대검 상황을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오늘 오후 2시에 예정했던 윤석열 검찰총장 대면 조사를 취소했다고 알렸습니다. 법무부 측은 오늘 오전 검찰총장 비서실을 통해 방문 조사 여부를 타진했지만 사실상 불응해 진행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 월요일부터 사흘 동안 방문 조사 예정서를 직접 갖다 주거나 우편으로 보냈지만 대검 측이 돌려보냈다고 전했습니다. 대검 측의 비협조로 총장 감찰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법무부는 수사나 비위 감찰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이 있을 수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혀 추후 대면 감찰을 다시 시도할 수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대검이 법무부 요청에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대검 내부에서는 이번 감찰이 절차에 맞지 않다, 총장 망신주기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검은 문의사항을 서면으로 보내면 충실하게 설명하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어제 법무부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검이 총장 감찰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법무부가 감찰 불응으로 판단해 후속 조치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무부는 현재 윤 총장의 언론사주 회동 의혹에 대해 감찰을 진행하고 있고 옵티머스 무혐의 처분과 라임 로비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는 대검 감찰부와 합동 감찰 중입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째 300명대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발생이 293명, 해외 유입이 50명이었는데요. 방역당국은 특히 오늘부터 2주 동안을 집중 방역 기간으로 삼아 모임을 비대면으로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우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도봉구 청년사 관련한 누적 확진자가 24명으로 늘었습니다. 서울시는 이곳에서 신도들이 법회를 진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접촉자 150여 명에게 진단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연세대학교 관련해서도 지금까지 12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지난 12일 학생들이 모임을 가졌고 이후 가족과 지인 그리고 식당 직원으로 전파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서울 중랑구 체육시설 관련해서도 이용자 8명 등 9명이 확진됐고 이달 초 강원도에서 골프 모임을 했던 동창 등 10명도 최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기도 파주시 홍보물 제작업체에서도 이달 초 회식이 있던 거로 확인됐는데 지금까지 9명이 확진됐습니다. 수도권에서는 그 밖에 종교시설과 요양원, 직장 등을 통한 소규모 감염이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최근에 빠른 증가세가 우려된다면서 대규모 감염을 막기 위해 증상이 있다면 빠르게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감염병은 누구라도 걸릴 수 있습니다. 검사를 받으셔야 하는 분들이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사회적 불이익에 대한 걱정으로 검사를 주저하시도록 하면 안 됩니다. 또한 일주일 동안 수도권 하루 평균 환자가 200명을 넘으면 거리두기 단계를 추가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다만 일단은 2주 동안 1.5단계 효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장기화로 방역 불감증이 더해져 그동안의 성과가 물거품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습니다. 2주간 우리 사회가 철저한 비대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특히 회식이나 음주는 일체 자제해 주시고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단계가 올라가면서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방역 강화 수칙을 지자체가 참고할 수 있도록 지침을 배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강원도의 코로나19 확산세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 확진자가 20명 넘게 나오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네, 노지영 기자, 오늘은 강원도에서 확진자가 몇 명 나왔습니까? 네, 오늘 강원도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모두 21명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이틀 연속으로 이 확진자 수가 20명을 넘겼습니다.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은 철원과 춘천, 원주, 횡성, 강릉 등 5개 시군입니다. 철원에서 14명이 나왔고 춘천은 3명, 원주는 2명, 횡성과 강릉에서 각 1명이 나왔습니다. 철원 확진자들은 은혜요양원 입소자가 7명, 그리고 요양보호사 1명입니다. 또 신철원 초등학교 학생과 교직원 등 5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고
기존 코로나 환자의 자녀 1명도 추가 확진을 받았습니다. 오늘 신철원 초등학교에선 학생과 교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가 실시됐고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춘천 확진자들은 근하동의 어린이 돌봄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에 따라 춘천시는 해당 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고 시설을 이용한 어린이 20여 명에 대한 진단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원주와 강릉의 신규 확진자는 기존 환자의 가족들이고 횡성은 아직까지 감염 경로를 파악 중입니다. 시군별 누적 코로나19 양성 확진자 수는 원주 224명, 철원 68명, 춘천 42명, 강릉 30명, 그리고 횡성 4명으로 늘었습니다. 강원도 전체는 474명입니다. 네, 이렇게 확진자가 계속 나오면서 방역 대책도 한층 강화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계속해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철원군의 경우 오늘 새벽 0시를 기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흥주점과 PC방 등 철원군에 있는 영업장 1,300여 곳이 영업의 일정 부분 제약을 받게 됩니다. 또 철원보다 앞서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상향 조정한 원주시도 방역의 고삐를 조이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코로나19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보건소에 자가격리 전담반과 상황관리 전담반 2곳을 신설하고 인력 30여 명을 증원시켰습니다. 또 다른 시군들도 각 지역별로 요양원과 노인정 등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면서 추가 환자 발생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청에서 KBS 뉴스 노지영입니다. 이 경남에서는 어제 21명에 이어 오늘도 현재까지 22명이 추가로 나와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학교를 중심으로 집단 발병이 커지고 있어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천현수 기자입니다. 경남의 집단 발병지에서 추가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창원시에서는 17명입니다. 진해구 웅동초등학교에서 시작해 중학교로 번졌습니다. 어제 나온 초등학생 확진자의 가족 6명이 확진됐습니다. 40대 부모와 중학생 형제 2명, 60대와 70대 조부모입니다. 웅동중학교에서는 형제를 포함한 학생 4명과 학부모 1명이 확진됐습니다. 지난 17일 중소기업 집단 발병과 관련해 창원의 40대 부부가 그리고 지난 3일 창원의 가족 제사 관련 접촉자 1명이 뒤늦게 확진됐습니다. 경남 하동군에서는 어제 17명에 이어 중학생 2명이 확진됐습니다. 또 이 학교에 50대 교사가 들린 인근 도시 진주시의 식당 지원과 사우나 접촉자도 확진됐습니다. 사흘째 확진자가 나오지 않던 사천시의 경로당 집단 발병과 관련해서는 진주에서 40대 여성이 확진됐습니다. 경남 4개 시군 5개 집단 발병지에서 추가 확진자가 나왔고 전파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확진자 발생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가까운 관계를 중심으로 한 소규모 집단 감염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족 간, 지인 간 전파가 더 쉽게 이루어지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내일부터 2주 동안, 하동군은 오늘부터 무기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해 시행합니다. 또 창원시의 초중학교 3곳과 유치원 4곳, 하동군의 초중고 5곳과 유치원 1곳 등 모두 13개 교육기관이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KBS 뉴스 천영수입니다. 정부가 전세난 해결을 위해 앞으로 2년간 공공임대주택 11만 4천 가구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최근 집값이 급등한 경기 김포와 부산, 대구 일부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임재성 기자입니다. 이번 전세 대책의 핵심은 공공임대주택을 단기와 중장기로 나눠 확대 공급하는 겁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전국에 4만 9천 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3개월 이상 비어있는 공공임대 3만 9천 가구가 우선 공급 대상입니다. 당장 다음 달 말부터 입주자를 모집해 내년 2월까지 입주를 마무리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여기에 민간이 짓고 있는 주택 물량을 사들여 공공전세로 돌리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1단계 공급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내년 하반기에는 비어있는 상가와 숙박시설 2만 6천 가구를 새로 꾸며 추가 공급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2년 안에 전국에 11만 4천 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보급할 수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2년 뒤부터 본격 추진되는 중장기 공급 계획은 질 좋은 임대주택의 방점이 찍혔습니다.
기존 주택보다 크기를 넓히고 생활 SOC와 질 높은 주거 서비스를 결합하는 질 좋은 평생 주택 사업이 추진됩니다. 거주 기간은 기존 10년에서 30년으로 확대됩니다.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617만 원이었던 입주 자격도 712만 원까지로 넓어집니다. 일부 중산층도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되 형평성 있게 공급되도록 입주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하는 체계를 도입하겠습니다. 정부는 또 최근 집값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경기 김포시의 경우 통진읍과 월곶, 하성, 대고면 등 4개 읍면을 제외한 나머지 전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와 수영구, 동래, 연제, 남구 등 5개 구와 대구 수성구도 조정 대상 지역에 새로 포함됐습니다. KBS 뉴스 임재성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체 가구의 근로소득이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이런 현상은 저소득층에 더 집중돼 상하위 소득 격차는 더 벌어지게 됐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올 3분기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은 530만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6%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득이 는 건 고용 안정자금이나 아동 돌봄수당 같은 정부 지원금의 영향이 큽니다. 실제 가계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각각 1.1%와 1% 감소하며 2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일자리가 줄면서 근로소득의 경우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감소폭을 나타냈습니다.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제조 및 도소매 숙박 음식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지속적으로 감소되어지고 있고 경기 부진이 지속됨에 따라 소득 감소는 저소득층에 더 집중됐습니다. 소득 하위 20%를 뜻하는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은 전년 대비 10% 넘게 줄었고 사업소득도 8%나 감소했습니다. 반면 상위 20%의 근로소득은 0.6% 정도 주는 데 그쳤고 사업소득은 오히려 5%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 때문에 상하위 소득 격차를 뜻하는 균등화 5분위 배율은 4.88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넘게 심화됐습니다. 정부 재난지원금에 힘입어 2분기에 반등했던 가계 지출도 2.2% 하락했습니다. 특히 오락 문화나 교육 같은 대면 업종의 지출 감소폭이 두드러졌습니다. 처분 가능 소득 대비 소비 지출을 뜻하는 평균 소비 성향도 69.1%로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보였습니다. 정부는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를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한국판 뉴딜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끝내 결론을 내지 못하고 활동이 종료되면서 여야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법치주의 파괴라며 반발했습니다. 손서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장 최종 후보 2명을 선정하지 못한 건 야당 측 추천위원회 거부권 행사 때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합리적 근거가 아니라 오로지 공수처 출범을 막기 위해 거부권을 악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내 공수처 출범을 위해 야당의 거부권 행사를 무력화하는 공수처법을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25일 법안 소위를 개최하여 여야가 발의한 모든 법을 병합 심사할 것이며 합리적 안을 도출하고 정기국회 내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것입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더 기다린다고 야당의 반대와 지연 행태가 개선될 여지가 없어 보인다며 중대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후보추천위원회가 난항을 겪은 것은 여권에서 부적격 후보를 줄줄이 내세웠기 때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적격성을 생각하는 척이라도 하려면 새 후보를 추천받아야 할 법한데 아예 추천이 문을 닫아 데모질을 하겠다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추천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한다며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를 촉구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법치주의 파괴, 공수처 독재로 가는 길을 국민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여당의 공수처법 개정을 총력 저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은 격화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미국의 제약업체 화이자가 코로나19 백신의 예방률이 95%라는 최종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미 보건당국이 긴급 사용을 승인할 경우 연말까지 2천만 명이 접종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코로나19 백신의 예방률이 95%라는 최종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코로나19에 취약한 65세 이상 노인에게서 높은 예방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예방률이 90%를 넘었다는 중간 결과 발표가 있은 지 9일 만의 일입니다. Also well in people older than 65 years of age. And we have observed here 94% of protection.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고 유럽 연합으로부터도 조건부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다면 FDA는 다음 달 중순 최종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에이자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은 화이자는 물론 역시 95%의 면역 효과를 보았다고 발표한 모더나 백신에 대해 이르면 몇 주 안에 승인을 받아 공급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By the end of December, we expect to have about 40 million doses of these two vaccines available for distribution, pending FDA authorization, enough to vaccinate about 20 million of our most vulnerable Americans. 미국 내 코로나19 감염이 매우 빠르게 확산하는 상황을 감안한 겁니다. 실제 존스홉킨스 대학 기준으로 지난 17일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는 1,700여 명, 5월 14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2주 동안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고 있습니다. 제약사들의 백신 개발 소식이 잇따르고 있지만 확산세가 너무 빠른 만큼 특히 취약계층까지 보급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입양한 16개월 여아 A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어머니 B씨가 입양 한 달 뒤부터 A양을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B씨가 A양을 여러 차례 학대했고 학대 의심 영상도 확보했다며 B씨를 아동학대 치사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양은 지난달 쇄골과 가슴뼈가 부러진 채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가 끝내 숨졌습니다. 지난해 전주의 한 사립고에서 벌어진 답안지 조작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열렸습니다. 이 법원은 답안지를 수정한 교무 실무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공모 혐의를 받은 전 교무부장 해당 학생의 아버지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조선우 기자입니다. 지난해 전주모 사립고 2학기 중간고사에서 한 학생의 답안지가 수정됐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교무실무사인 A씨가 답안지에 오답을 수정해 해당 학생의 점수가 9.1점이 올랐다는 겁니다. 결국 수사가 이뤄졌고 답안지를 수정하고 이를 공모한 혐의로 교무실무사와 해당 학생의 아버지인 전 교무부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답안지를 수정한 교무실무사에게는 범행이 인정된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은 전 교무부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교무실무사 A씨가 수사 단계부터 지금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사건 직후 교육청 감사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진술을 했고 전 교무부장과의 통신 기록을 봤을 때 직장 동료 이상의 가까운 관계로 볼 수 있어 범행 동기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문제가 된 답안지가 A씨 말고도 교사 2명의 손을 거쳤지만 여러 정황을 살폈을 때 범행 가능성이 적다고 봤습니다. 전 교무부장에 대해서는 공모관계를 의심할 수 있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모 여부를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 최근 가짜 경유를 팔던 공주와 논산의 주유소가 적발돼 큰 파문이 일었는데요. 석유관리원의 단속에 허술했다는 지적에 이어 피해 기간과 규모를 두고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선중 기자입니다. 지난달 가짜 경유를 팔다 적발된 공주와 논산의 주유소. 경찰은 두 주유소의 실제 주인이 한 사람이었고 가짜 경유 판매를 지난달 20일부터 시작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석유관리원이 전날인 19일까지 해당 주유소들을 대상으로 모두 16차례 실시한 시료 분석에서 정상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가짜 경유 판매가 훨씬 이전부터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차량에는 저희랑 똑같은 가짜 경위로 인해서 피해를 보시고 증상이 있으시고 수리를 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시는데 가짜 판명으로 나신 분이 거의 안 계세요. 피해 규모도 논란입니다. 석유관리원이 국회 산업통상 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황은화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11일까지 집계된 피해자는 전국적으로 148명입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경찰이 집계한 250명보다 무려 100명 가까이 적습니다. 석유관리원은 경찰이 입증자료 제출 없이 단순 신고한 경우도 피해로 집계한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석유관리원의 늑장 수사 의뢰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지난달 26일 첫 피해 접수 후 공주지역 주유소는 나흘 뒤에, 논산지역 주유소는 엿새가 지난 뒤에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석유관리원은 피해 기간과 규모를 일부러 축소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면서 피해자들이 제기하는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주인에게 버려져 안락사 위기에 처한 유기동물 사연을 접하면서 유기동물 입양에 관심 갖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당장 입양에는 선뜻 엄두가 나지 않는다면 유기동물 임시보호제에 참여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김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용인의 동물보호센터입니다. 여기에만 200여 마리의 개와 고양이가 생활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 버려진 동물을 구조해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한 2마리 정도로 보호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개체수가 많아져서 3-4마리 정도. 빈 곳이 없을 만큼 보호센터가 포화 상태이다 보니 건물 중축이 진행 중입니다. 특히 올해 신고된 유기동물은 지난해보다 15%가량 늘어났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이 적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전국적으로도 상황은 마찬가지. 지난해 유기된 동물은 13만 5천여 마리였는데 올해 7월까지 8만 마리에 육박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해외 입양은 막혀 있고 국내 입양도 주춤하는 모양새입니다. 강아지들이 우리가 도와준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가족들을 행복하게 더 빨리 데려왔으면 좋았겠다. 입양에 망설여지는 분들을 위해 2달 동안 집에서 유기동물을 키울 수 있는 임시보호제가 경기도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가 크면 어떨까, 털은 어떨까 걱정을 하시는데 직접 키워보시면 걱정이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인식을 바꿔줘서 입양률을 늘리는 시스템입니다. 임시보호제가 입양으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가운데 정부는 동물을 입양할 때 치료비 등 최대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유엔 산하 인권담당위원회가 북한의 인권 침해를 비판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정치 군사적 대결의 산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뉴욕에서 한보경 특파원입니다. 인권을 담당하는 유엔 산하 제3위원회가 표결 없이 전원 동의 방식으로 북한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기존 내용과 대부분 비슷하지만 코로나19 문제가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결의안은 코로나19 사태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미칠 악영향을 심각하게 우려한다면서 국제 인도주의 단체들의 활동을 허락하라고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인권 침해 실태에 관해선 강한 날을 세웠습니다. 결의안은 고문과 성폭력, 정치범 강제 수용소 등의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과 이와 관련해 가장 책임 있는 자들을 추가 제지할 것을 안전보장이사회에 공고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 회부와 책임자 처벌 촉구는 지난 2014년부터 결의안에 포함됐습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이번 결의안을 단호히 반대한다며 진정한 인권 보호와는 무관한 반북 정치 군사적 대결의 산물이라고 반발했습니다. Draft resolution framed with pitchwork of the script written by hostile forces and false and fabricated information cooked up by human scum defective. 북한 인권 결의안은 지난 2005년부터 한 해도 빠짐없이 채택돼 왔으며 다음 달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번 결의안에는 지난 9월 서해상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은 없었지만 북한을 규탄하고 유가족 보상을 촉구한다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의 보고는 받아들인다고 명시했습니다.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은 매년 유럽연합이 주도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40여 개 나라가 공동 제안했는데 우리나라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 공동 제안국의 이름을 올리지는 않고 전원 동의에만 참여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 시황을 KB증권에서 전해드립니다. KB증권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우려감과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혼재하는 가운데 코스피가 장 막판 반등하며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사자에 1% 가까이 올랐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1.78포인트 상승한 2547.42에 코스닥은 8.2포인트 오른 859.94에 마감됐습니다. 국내외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화된 가운데 시장은 불안감 속에 차익 실현 매물이 다소 출회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약세로 출발한 코스피는 장중 2520선까지 밀려나기도 했지만 장 마감 직전 상승 반전하며 2550선 목전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미국 테슬라의 주가가 급등하며 한온 시스템이 14% 넘게 상승하는 등 전기차 관련주가 강세였고 LG이노텍은 4분기 호실적에 대한 전망이 나오며 5% 가까이 올랐습니다. 전일 급락세를 보였던 아시아나항공은 인수합병 이슈 우려 속에 오늘도 6% 가까이 하락했고 한편 비트코인의 가격이 역대 최고치에 근접하면서 암호화폐 관련주가 상승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1원 80전 급등한 1115원 6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비구름이 대부분 물러났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의 경우 아침 기온이 18.5도에서 출발을 했는데 오늘은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기온이 떨어졌는데요. 10도에 머물렀습니다. 밤 사이에는 기온이 더욱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오늘 아침보다 기온이 15도 이상 내려가는 곳이 있겠고요. 한낮에도 대부분 10도 안팎에 머무르겠습니다. 모레 아침에는 영하로 떨어지는 곳도 꽤 있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흐린 가운데 동해안에는 약하게 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일은 낮부터 하늘이 맑아지겠는데요. 다만 새벽까지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동해안 지역에서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 오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도 등으로 오늘보다 15도 안팎까지 떨어지면서 오늘 내린 비가 얼어붙을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고요. 낮 기온은 오늘보다 15도 이상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일요일 또 한 차례 비 예보 나와 있습니다. 이 비 때문에 다음 주에는 상당히 추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뉴스룸은 7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